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오늘은 26년 4월 23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며칠 만에 정신없는 국시로 돌아왔고 어떤 신호들이 많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갑자기 며칠 전부터 주한 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우리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 쭉 맥락을 봤을 때는 우리한테 돌려주는 게 임박한 것처럼 보였고 그랬는데, 그걸 갑자기 지금 꺼낸다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그런 국가 전략과 글로벌 전략과 관련된 문제를, 자, 미국에는 대통령이 있고 국방장관이 있고 그다음 합참의장이 있고 그 밑에 각군 참모총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몇 가지 사령부가 또 나뉘어져 있고, 그 밑에 가야지 주한미군 사령관이 보이는데 그가 이런 미국 국가 전략적인 중요한 이야기를 막 뱉을 수 있는 것이냐. 이거는 대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국이 한반도의 군사력을 유지시킨다는 것은 여태까지 유화적으로 해왔던 중국과의 유화 국면, 관계 개선 부분이 다 무너지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가 우리한테 짜증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왜 짜증이 났을까? 이것은 이란 종전과 북미 종전 협상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란 협상은 지금 이미 끝난 지 오래됐어요. 괜히 미국이 불필요한 조건을 계속 갖다 대면서 협상을 질질 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북한과의 종전 협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둘 다 비핵화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일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와 미국의 협상 포지션은 과거 1기 때 협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다. 많은 걸 양보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미 초조한 기색을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북한이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북한과의 협상은 한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트럼프 1기 때처럼. 그래서 우리는 짜증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보챈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주로 언론들이 다 보도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줄을 세워서 시를 깨워보면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답이 왜 이러는지.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되게 북한과의 관계에서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엄청나게 초조하다. 막바지에 왜 다다랐다고 보느냐. 5월 15일 트럼프의 중국 방문이 그것에 어떤 시간적 한계로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견 되게 불편하고 불안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뭐 그렇다고 잘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다, 바깥으로. 그 정도로 이번 5월 15일 중국 방문 전에 해결하려고 한다, 북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걸 여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높겠느냐 낮겠느냐, 이런 협상에서 티격태격하는 와중에 나온 거예요. 정말로 미국을 계속 주둔하고 그러려면은 미국이 훨씬 최소한 트럼프 입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돌이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짜증내는 것이고 보채는 것이다. 즉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정에 호소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미국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입을 빌려서 우리한테 겁박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따지면 좀 봐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드가 한반도에 있다. 전작권 전환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말은 뭐냐면 분단이 고착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트럼프 취임 이후에 1, 2년 동안 계속 있어왔던 한국의 군사적 역량의 강화, 동북아에서 미군의 점진적인 철수, 즉 미군의 기능을 한국이 대신한다. 미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에 부합하게 움직이고 있고,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 전략적 관계로 격상하는 거, 필리핀,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아세안의 안정을 위해서 좀 더 관여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바, 거기에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최근에 인도네시아까지 꼬리를 내리는 상황, 그런 것들이 다 엎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분단의 고착화, 훨씬 길어질 것을 강하게 압박한 거예요.
자, 지난 주말에 원래는 파키스탄에서 JD 벤스가 다시 가서 2차 회담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같은 시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죠. 벤스의 파키스탄 방문은 취소됐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발언이에요. 자, 저는 그것을 보고 미국이 북한하고 협상을 하고 있구나. 그 기준에 따라서 이란하고 되는구나. 이란은 거기에 대해서 촉구를 곤두세우고 있겠구나. 거기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자기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신은 형국이에요. 네. 저는 굳이 판단을 하자면 잘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걸 다 엎을 수가 없어요. 그럼 과거에 패권적 경쟁 구도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미국이 이미 약해진 모습을 전 세계가 다 봤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제조업이 다 망가졌구나. 그리고 바이든 때 했던 우크라이나 전쟁, 이번에 트럼프가 뭐 필요가 있어서 했던 이란 침공,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유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그럼 나토는 이미 유럽 국가들 떨어져 나갔고, 거기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 미국의 몰락밖에 없어요. 미국의 달러의 지위가 그 패권적 지위로 유지됐는데 그 패권적 지위가 사라졌음을 다 목도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살이처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자, 한국한테 잘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우리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전작권 발언의 긴밀 협의 안정적 추진이라고 상당히 냉정하고 침착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게 우리가 일단 협상의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를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급박해 하는 것들은 보이지만. 자, 그리고 무기한 휴전 연장, 일방적인 휴전 연장을 했죠. 이란이 휴전 연장 동의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지나가는 배들한테 삥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까 타스 통신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요금을 내고 통행료를 내고 지나갔다. 그러면 미국은 밖에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이란의 선박들이 못 지나다니게 한다 이건데, 아니 이란이 무슨 일본처럼 해양 국가입니까? 그래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다친다고 그래서 북한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밥을 굶어가지고 힘들어서 굴복을 한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로로 친근한 나라, 우호적인 나라들과 다 면을 하고 있고 지난 수십 년간 계속 제재를 받고 있어 왔기 때문에 북한처럼 효과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정말 이걸 하려면은 그래도 봉쇄가 했는데도 이란이 버틸 가능성이 아주 높죠. 어떻게 할 건데? 지상군 파견해서 테헤란을 점령하겠느냐? 그런 건 이미 쏙 들어가고 이야기 없잖아요. 자, 이게 거의 이것은 5월 15일을 앞둔 그거랑 타임라인이 딱 맞다. 지금 4월 말이 다 됐잖아요. 1, 2주 내에 안에 해결해야 되거든요. 모든 걸 다. 심지어 행사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번 한 주 정도 다 이렇게 좀 가는 것 같고 확실히 쉽지 않다. 쉽지는 않지만 이번에 미국이 보여준 행보는 많은 걸 누설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자, 그래놓고 처음에 너무 세게 이야기한 것 같으니까 전작권 전환조건을 2029년 3월까지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제 인상을 풍기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본인의 재치를 가지고 개인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의 내용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죠. 하물며 그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주고 지난 1월달에 이재명이 북한 가서 죄송합니다 중국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시진핑과 그다음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대만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1, 2주 전인가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나면서 그 이야기 했죠. 김정은의 이야기를 가 소개가 됐죠. 하나의 중국 존중한다. 그겁니다. 그게 존중하지 않는다는 나라는 지금 일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야기했다는 거, 한국은 권역 지속 지원 거점이다. 미군 자산 정비 확대 추진. 사드를 빼는 게 아니라 더 넣어서 확대할 수 있다. 그럼 이들의 주요 목표는 중국이잖아요.
그럼 현재의 분단 패권적 구도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국군이 자율권을 가진다는 또 그 전제로 인해서 한국군의 군사력 강화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과거로 회귀한다는 거예요. 이걸 미국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지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으면서 지금 미국의 몸값이 떨어진 게 얼마인데,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주워들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수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은 권역 지속 지원 거점이다. 저는 이것이 원래는 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이것이 일본에 적용되는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과연 미국이 일본에서도 군을 철수할까? 저는 그거 아닐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약화는 시킬지언정 절대 떠나지는 않는다. 미국은 일본을 못 믿는다. 이런 것도 하나 추가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한국의 군사력이 계속 강화되면서 동북아에서 미군이 하던 역할을 대신한다. 그리고 한국은 재량권을 당연히 가지죠. 그 재량권을 믿고 그 판단을 가지고 중국과 대응하는 거고 베트남과 대응하는 거고 필리핀과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를 지키는 겁니다. 미국은 거기 편성을 따릅니다. 미군은 최소한 단계에서 이해관계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을 양보하는 대신에 그 정도로 타협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든 걸 갈아엎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2년 전에 미국과 3년 전에 미국과 지금 같습니까? 이건 모든 걸 갈아엎는다? 미국은 폭망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의 중국 방문이 5월 14일, 15일 일단은 이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맞춰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일단 설명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해결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싶고 지금 어떻게 보면 협상에 있어서의 어떤 티격태격이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게 노출될 정도까지 예민해졌다는 것이고 한국이 가운데 끼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한국이 우리를 혹시 배신했나? 우리 편을 들지 않나? 이런 의심을 지금 하고 있다는, 짜증을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4월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북한이 탄도탄을 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괜찮았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북한에 무인기 보냈던 거, 국정원 관여하고 방첩사 관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재명이 북한의 사과에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흔쾌히 잘 받아줬어요. 그래 분위기 좋았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주말에 탄도탄을 또 쏩니다. 일본 쪽으로. 예. 그러고 나서 JD 벤스가 파키스탄 가기로 했던 게 취소가 돼요. 이란과 협상이. 파키스탄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협상단을 맞이할. 자, 이것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 이제 짐작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란과의 협상보다 북한과의 협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뽀록이 났다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김민석 내지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강훈식이 요즘은 이제 UAE 등 중동을 자주 가죠. 석유 문제 때문에 그때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탄도탄을 날렸다는 것은 그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과 협상이 뭔가 잘 안 됐다. 그 다음부터 JD 벤스가 못 갔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들어오면서부터 미국의 중앙미군 사령관이 지금 전작권 이야기까지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까지 모든 상황을 번복할 수 있다. 실제로 번복할 수도 없으면서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건 볼까요? 이게 한 1, 2주 됐죠. 미국 하원 의원단이 오고 상원 의원단이 또 왔어요. 연거푸. 그때 미 상원 의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했죠. 전작권 복원을 주지했다. 그리고 마크롱은 G7에 이재명 초청했다.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인도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하는 제스처하고는 좀 상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의 얼굴이 편하지는 못했다. 인도와 베트남을 방문하는 기간 동안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자, 4월 3일이네요. 예, 예. 미국 상원 의원단이 예방을 했고 이재명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한반도 안정이 필요하다. 그럼 미군이 빠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하던 대로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도 발언해야 된다. 그것이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당연히 북한과의 북미 종전을 하기 위한 조건이죠. 예, 북한과의 북미 종전선언을 해놓고 남한에다 미군을 주둔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남한에 유엔군이 있는 거거든요. 그 대장이 미군이고. 근데 그것을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게 파토 다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깽판이다. 그 깽판을 감당할 수 있는 미국이 현재 체력으로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고 진중한 답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의 발언들을 볼까요? 이건 작년에 국군의 날 행사 때인 것 같은데 국민의 군대로 한미동맹 기반의 전작권 회복. 지금 진행되는 분위기로 봐서는 거의 금년 중에 전작권이 회복되는 분위기였어요. 그게 타이밍도 맞고 안규백 국방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미국은 글로벌 전략동맹이다. 한반도에 북한을 맞서기 위한 군사동맹이 아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지금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신호는 계속 지속되면서 계속 강화되어 왔거든요. 지금 이런 사례만을 들고 있지만 이걸 다 뒤엎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다 뒤엎는다는 것이고 지금 관계 개선이 되고 있는 뭐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걸 다 들어엎겠다는 거예요. 유럽과는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졌는데 그게 다시 봉합이 되겠습니까? 봉합 안 되죠, 당연히. 세계 경제는 거품이 가득 차 있어서 언제 하나 어디서 거품이 터질지 걱정하는 상황인데 거품이 터진다면 미국에서 가장 먼저 터지죠. 글로벌 대 혼란이 오고 정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기 다툼의 전쟁이죠.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전쟁이 되겠죠. 자, 작년 9월 달에도 보면 한미 전작권 전환계획 점검 국방부 상당한 진전이 있다. 오른쪽이 아마 오른쪽에 동양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미국 국방부 차관본가 뭐 그럴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빌드업 되어 온 거예요. 이걸 다 갈아엎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리는 없지요. 자, 이재명이 이런 말도 했죠. 외국군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냐? 굴종적 사고, 강력한 자주국방 갖춰야 이렇게 있고 밑에 보면은 작년에 나온 내용이죠. 작년 정도예요. 미국 국방부가 전 세계 사령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할 때 앞에 이름표를 붙이는 데 있어서 주한미군 사령관을 대장이 아니고 중장으로 한 단계 낮춰서 표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다 큰 거예요. 자, 이런 상태로 지금 계속 조금씩 대중의 눈치를 봐가면서 조금씩 바람을 빼고 있는데 갑자기 주한미군 사령관이 저런 발언을 미친 듯이 한다? 진짜 세게 하려면 트럼프가 이야기해야 돼요. 미군 철수 없다라고. 전작권 전환 없다라고. 자, 그리고 작년에도 또 가을에 이런 거 있었죠. 핵연료 재처리 필요. 이건 뭐 약속된 거잖아요. 핵추진 잠수함만 늘고. 예. 이것도 다 번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베트남이나 가서 이재명이 이야기한 논제 중에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원자력 협력 같은 부분을 다 물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다 풀어놓은 다음에 다시 원복시키겠다? 우리나라도 못 받아들이죠. 미국이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상원 의원단, 하원 의원단이 왔을 때는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좀 앞서가는 듯한 아이디어를 불안한 눈빛으로 보던 미국 의원단들이 와서 양당 연합으로 와서 확인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다 뒤집어 엎는다? 아니죠, 그거는. 자, 이거 보면 이제 유럽 쪽에 있는 거죠. 유럽의 좌파 채널로 보이는 뉴트럴리티 스터디스 이런 얘기 했어요. 이 나오는 사람은 지금 미국의 전역한 장교 출신 얘기한 거예요.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이미 깨졌다. 제가 봐도 깨진 거죠, 지금. 이란이 동의 안 했으니까. 아니, 휴전을 연장한다는 것을 양쪽이 합의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한쪽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단어 하나만 분석해봐도 돼요. 이란은 동의 안 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휴전을 연장한다?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고 조금 뒤집어 생각하면 미국이 정말 옹색하다. 그런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면 인도, 베트남 순방을 했고 경제협력 공급망 공조기는 가기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일본도 얼마나 인구가 14억이나 되는 그리고 유럽과도 얼마 전에 한 20년간의 협의를 거쳐서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는데 그 시장이 지금 세계의 공급망이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인도라는 데가. 즉, 이 자체가 현재 패권 구도의 이제 3지대 이게 아니라 이제는 다극화 시장의 한 플레이어로서 등장해야 된다는 되게 도전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는 게 인도거든요. 자, 거기가 한국을 선택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협력 관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들의 인프라 확실히 구축해야 돼요. 모디의 아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여기서. 왜? 우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디는 높은 지지율 유지 70% 80% 계속 넘어가잖아요. 지금 이제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에요. 여기 일본 못 끼잖아요. 이게 일본 엄청나게 큰 패배예요. 다카이치가 이게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를 지금 트럼프가 주한미군 이야기를 전작권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는 것은 이것을 갈아엎을 수도 있다는 협박이거든요.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고립될 겁니다. 고립은 달러 가치의 급락을 의미해요. 이제는 세상이 다 알기 때문에. 폭망이에요. 절대 그거 원치 않죠. 예.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오늘 어디서 본 건데, 김치찌개의 문신이에요. 한국을 방문한 외국 사람이 한 김치찌개예요. 만든 거예요. 손에 붙인 거예요. 붙인 건지 그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전주에 있는 김치찌개 집에 와서 먹어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그 맛에 그거를 통째로 붙인 거예요. 가격까지 있잖아요. 22,000원이나 되네요. 무슨 김치찌개가 2만 김치찌개 더하기 맥주 하더라도 좀 비싸게 난 것 같은데 22,000원이면은 자,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몰려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서울만 가는 게 아니라 다 가요. 전국을. 진짜 한국인 걸 느껴보고 싶어 해요. 제가 경기도 서울 살다가 이 거창에 와 있는 거랑 똑같이. 여기는 훨씬 한국이거든요. 서울 경기도보다는. 근데 외국 사람도 그렇게 엄청나게 빨리 따라오고 있어요. 이것이 트럼프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미 대선에 기울어졌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까지 싹 다 깔아뭉개겠다는 거예요. BTS 아리랑 전 세계 투어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돼야 돼요. 예, 그래서 글발도 없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깔짝깔짝대고 있는 겁니다.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보채는 겁니다. 제발 좀 봐달라고. 일단 5월 15일 그걸 전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